자, 반드시 공부할 때 공식을 쓰는 경우와 D는 R이랑 같습니다를 이용해서 풀어내는 경우가 두 가지를 연습을 해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260번 보시면 이번에 뭐가 주어지는 경우야?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야. 원 위에 한 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접점이라고 되기도 해. 접점은 원 위에 한 점이니까. 원 위에 한 점에서 꺼지는 접선은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죠. 자, 그거 역시 어떻게 한다? D는 R 가지고 풀어내겠지만 이 경우는 뭘 이용하는 거야? 여기에 수직이니까 이놈의 귤기 구해서 수직인 직선 쳤고요. 그리고 이 점 접점을 지나니까 귤기와 접점 가지고 직선의 방식을 딱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이 중심이 원점인 원이라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겠다. 이 공식 어떻게 볼 거야? x 제곱이니까 x 두 개니까 하나를 x 좌표로 바꿔놓죠. y 제곱이니까 y 두 개가 곱해져 있네. 둘 중에 하나를 y 좌표로 바꿔놓죠. 는 r 제곱 이렇게 쓴 거야. 자, 두 가지 다 연습해볼게요. 1260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위의 점이 마이너스 2,1에서 자, 이 원 위의 점이야.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접점이라고 부르겠지. 접점의 좌표가 줬을 때 그때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잖아. 그럼 L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마침 원의 방정식이 원의 중심,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있죠. 그지? 그럼 저 공식에 따라서 x제곱을 x1x야. x1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은 y1y야. 플러스 1y는 5가 되겠다. 따라서 y는 2x 플러스 5라는 접선이 간단하게 튀어나왔다. 됐지? 자, 그때 이 L과 평행하다며. 그러면 L과 평행하니까 L과 기울기가 똑같아. 기울기가 2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첫 번째는 뭘 줬냐? 접점을 줬기 때문에 접점 조질 때 공식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얘랑 평행하다니까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이죠. 맞니? 그럼 두 번째 공식은 어떤 거 써야 돼? 기울기가 주어진 공식 써야겠죠. y는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2짜리 접선 찾는 거야.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 3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대로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가 되겠네요. 있어? 2x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4분의 전자네. 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이 두 개 주어졌는데 둘 다 어때?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들이기 때문에 공식 딱 써두세요 하는 문제들이야. 얘는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얘는 얘랑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공식을 써서 풀어주는 거야. 자, 실수하려야 된다 그랬고요. 1262번 볼게. 자, 이번에도 이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접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맞니? 그러면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못생겼네. 그려. 자,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야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9, 13 빼기 10이 되겠네. 됐죠? 그럼 이때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점이니까 접점 얼마 잡을까? 마이너스 1,5 잡을게. 그럼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접선은 이 접점에서의 접선을 찾는 거지. 자, 중심이 원점 아니니까 공식 못 써요. 현재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점 보이면 무조건 수선 내리죠. 그럼 이놈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두 점의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요거 얼마니? 마이너스 1분의 요거 빼기 요거. 3에서 이놈의 기울기는 3이구나. 이놈의 기울기가 3이니까 내가 구하려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나 되는 거야? 수직이니까. 수직이잖아. 얘 기울기가 3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오케이. 내가 찾아갈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리고 어디를 지나? 이 점 지나죠? 마이너스 3분의 1 x 빼기 x1 더하기 y1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나는데? 2,a를 지나는데 당연히 대입할게. y에다 a를 대입하고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별로 안 들리지, 그치? 원래는 D는 R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접점이 주어진 경우는 이거 계산하는 시간보다 기울기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지난 한 점을 찾아서 접선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치? 이 방법 여기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원점일 때는 공식 써서 접선 구하고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와 접점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남은 중이 하나 있네. 이제 뭐겠어? 원 밖의 점에서 그건 접선이죠. 자, 방법이 뭐 몇 개 있는 것처럼 막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긴 해. 원 밖의 한 점에서 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을 거야? 원 밖의 한 점에서 본 접선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2개의 접선을 다 구하셔야 된다. 자, 저걸 보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접점들 중에 하나를 x1, y1으로 둘게. 그러면 접점을 알 때 접선의 방식 공식 나오니 안 나오니? 바로 때릴 수 있죠. 그게 어디 점을 지나는 거야? 여기 주어져 있는 곡선 밖에 원 밖의 점을 지나니까 이거를 대입하면 되겠지. 만등식. 첫 번째는 뭘 쓰기 위해서? 접점이 주어질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을 써먹기 위해서 곡선 밖의 점을 줬지만 저걸 써먹기 위해서는 접점의 작품을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접점을 x1, y1으로 가정하고 이 공식을 쓴 거야. 그럼 이 공식에서 만들어진 이 직선은 요 두 직선을 다 의미하겠죠. 근데 그 둘 다 어딜 지나니? 처음에 준 원 밖의 한 점을 지나니까 저걸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뭐를 가정하겠어? 접점 안에는 뭘 가정하느냐? 기울기를 가정할 수도 있겠죠. 기울기를 가정하면 기울기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기울기를 m이라 가정하고 직선 만들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질 건데 그렇게 만든 접선이 역시 또 어딜 지나? 처음에 준 원 밖의 점의 좌표를 지날 수밖에 없죠. 대입하면 되겠죠. 자, 다시 기울기를 주어질 때, 그 다음에 접선을 알 때, 접선을 구하는 접선을 구하는 방법들이 달라. 공식 역시 다르고요. 근데 어쨌든 둘 다 존재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울기도 접점도 아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는 우리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접점을 가정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 쓰든지. 두 번째, 뭘 가정하고 기울기를 가정해서 이 공식을 쓰든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뭐가 더 많이 쓰이냐면 이거를 가정하고 이 공식 쓰는 걸 훨씬 더 많이 할 거야. 왜냐면 얘 같은 경우가 기울기가 m이라 가정하면 어떤 직선이 안 보여지냐면 접선 중에서 이런 거 안 보여진다고. 접선을 구해봤는데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주면 기울기는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 왜? 이거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수직으로 서 있는 거는 기울기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 기울기를 m이랑 미지수로 풀면은 m이 몇 개밖에 안 나오냐? 하나밖에 안 나온 거야. m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접선이 하나밖에 안 보여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x축의 수직인 직선, 즉 y축의 평행한 접선이 있다면 기울기를 가지고는 못 구해. 이 직선은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쓰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야. 계산은 있잖아. 해보시면 계산이 훨씬 빠른데 저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주로 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있잖아. 내가 분명히 봐봐.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몇 개 볼 수 있어? 항상 2개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가정을 풀더니 m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한 개는 어때? 중간에 사라진 거지? 그럼 그리고 뭐 찾으시면 100% 어떻게 돼? 이렇게 쓴 접선안이 하나가 빠져 있을 거야. 그걸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바에 애초에 그런 게 낫지. 그러면 선생님 기울기는 절대 안 씁니까? 기울기를 가정하는 거는? 아니. 만약에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라고 그러면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나오면 기울기를 가정하고 풀면 돼. 기울기가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문제 하나만 볼게요. 조금 어렵다 이게. 1264번 보겠습니다.
3,-1에서 2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며. 원바꿔의 점에서 원에다 그은 거지. 접점 아니야. 접점 아닌데 3x 마이너스 1y는 5점 이거 알겠어? 점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접점 아니잖아. 접점이라면 즉 원 위의 점이라면 얘를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 원위의 점은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니까. 성립하냐 안 하냐? 안 한다고. 따라서는 원위의 점이 아닌 곡선바꿔 원바꿔의 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원바꿔의 점이 줬을 때 우리 뭘 하자? 접점을 가져가자 그랬죠? 접점이 어딘지 모르겠어. 분명히 원이 있고요. 원밖에 지금 3,-1인데 여기서 접선 자리 몇 개 나오겠다? 2개 나왔다는 얘기야. 그 접점을 x1, y1으로 가정하자. 마침 이 원이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공식 바로 쓸게. x1x 더하기 y1y는 통과되겠죠. 어떡할까요? 대입해야지, 그치? 이때의 접선들이 항상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원바꿔 있는 3,-를 지날 수밖에 없잖아. 됐음?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한다? x에다가 3, y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할게요. x에다 3 대입하면 3x1, y에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y1. 또 있어? 선생님 미지 두 개인데 하나밖에 안 보여줬으니까 지금 x1, y1이 구해지나 안 구해지나? 안 구해지잖아. 자 하나 더 숨어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못 찾아서 맨날 쓰는 친구도 있어요. 잘 못 찾는 친구도 있어. 분명히 미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도출돼야 돼. 봐봐. 하나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어? x, y1에 대해서.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입니까? 원 위의 점이잖아. 아까 얘는 원 위의 점이 아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얘는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안 한다? 하겠죠. 그러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다? 이제 미지수 2개, 12개니까 연립하면 되겠네. 됐죠? 여기서 y1은 3x1 빼기 5가 되겠죠. 집어넣습니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x1 제곱 9x1 제곱 10x1의 제곱 마이너스 30x1 플러스 25 빼기 5니까 플러스 20 10으로 나누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겠고요. 1, 2 띵띵 하면 따라서 x1은 1 또는 2라는 얘기죠. y1은 얼마야? x1이 1이면 y1은 마이너스 2 x1이 2면은 y1은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들을 어디야? 아까 그건 접선이 누구니? 얘가 접선이었죠? 얘가 접선이었잖아. 접선의 방식을 공식에서 쓴 다음에 지난 점을 대입했으니까 이게 접선이야. 미안. 이게 접선이지. 이게 접선의 방식이니까 여기다 뭐냐? 찍어 넣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x1 자리에 뭘 주고 1 y1 자리에 2 됐죠? 두 번째는 x1 자리에 2x y1 자리에 1 그러면 A, B, C 다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자, 여기서 뭘 제일 많이 못 찾겠어? 당연히 그지? 요거 못 찾는 거야.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라고요. 곡선 바꿔 원 바꿔의 점이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원위의 한 점의 좌표를 두고 풀어라. 그 원위의 한 점을 x1, y1로 잡았어. 그러면 접점이 있으니까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맞니? 얘가 어디를 지나니까 곡선 바꿔의 점을 지나니까 얘를 대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식 하나 튀어나오고요. 여기서 있는 거 관계식 하나 더 필요한데 저걸 못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지? 어떤 관계식이니? 원위의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원의 방정식과 뭐에 대해 대입하셔야 되는 거야. 대입하셔야겠죠. 자, 대입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 두 개 연립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거야, 사실은. 계산 좀 귀찮아? 복잡해? 근데 이걸 걸림없이 쭉 한 표에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연습하셔야 돼.
접선 쪽은 어디서 어떤 유형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꼭 접선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에서도 접선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이놈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1268번 한번 보겠습니다. 점 3,4에서 저 원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 자, 3,4에서 원에다 그었어요. 그럼 3,4는 원 위의 점이겠어, 아니겠어? 3,4에서 원에다 그었다고 하니까 3,4는 원 밖의 점이 되겠죠. 정확하게는 대입해 보면 되겠지만 대입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원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그럼 뭐야? 원래 원 밖의 점일 때는 뭐가 더 편하다 했어? 편하다기보다는 뭐가 더 좋다? 많이 쓴다? 접점을 가져와 쓰는 게 맞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했죠. 기울기를 몰았으니까 기울기를 가정한 식을 쓰는 게 낫겠네. 자, 이때 기울기가 1이니까 접선을 써보자. 공식 못 쓰겠다, 그렇지? 공식 쓰려면 중심이 어디 있어야 돼? 어떻게 되니? 공식 못 쓰니까 뭐 해둔다? T를 여기 풀어야 되는 T 구하려면 뭐가 풀어니? 일단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야겠죠. 기울기가 있는 접선을. 자, 그러면 접선을 기울기가 있는 했으니까 Y는 MX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겠죠. 됐슈? 자, 그럼 D 구하려면 MX 빼기 Y MX 빼기 Y 더하기 K는 0과 원의 중심 1,1 사이 거리 보면 D가 나오겠죠. 오케이.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Y에다가 집어넣으면 절대값 M 빼기 1 더하기 K. 그게 뭐랑 같다? 원의 반지름 1과 같아야겠다 하면 되겠죠. 자, 풀어야지. 아유, 귀찮네. 귀찮아도 하셔야겠다, 그치? 여기 M도 있고 K도 있으니까 골치 아픈데 미안. 이거 조금만 더 손을 대볼까? 뭘 손 대볼까? 기울기는 M이기 때문에 Y는 MX다가 K라고 썼는데 사실 뭐도 지나니? 이 점도 지나지 접선이. 그러면 기울기가 M이고 3,4를 지나는 직선은 Y는 M X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보게 되겠죠. Y는 MX 빼기 3M 더하기 4로 될 거고요. MX 빼기 Y 빼기 이놈하고 원의 중심 1,1 사이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져야겠죠. 그렇다니까.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XY에다 1 대입하겠죠. 자, 1 대입합니다. M Y에다 1 대입합니다. 빼기 1 빼기 3M 더하기 4. 자, 이거 계산한 게 원의 반지름 이거 같아야 됩니다. 얘 갖다 곱합니다. 절대값 3-2L 뭐 해야 되겠어? 절대값 있고 루트 있으니까 제곱해야겠죠.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좌변형하면 3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8은요. 자, 인수분해할 생각하지 마세요. 왜? m의 모든 값은 합이니까 여기서 m 몇 개 나오겠어? 2차 방정식이니까 2개. 그럼 두 분의 합을 구하는 얘기죠. 두 분의 합은 그렇게 예선에 따라서 얼마니? 3분의 12에서 얼마 된다? 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저기 마지막 게, 그지? 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식을 써서 기울기나 접점을 알 때 공식을 쓰려고 했더니 마침 이 원은 중심을 지나지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중심을 원점에 두지 않는다고. 따라서 어떻게 쓰든 간에 공식을 써볼 수 없는 형태. 그지? 그럼 본래대로 된다. D 나를 써야겠죠. 기울기가 M이면서 3,4를 지나는 접선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원의 중심 1,1과의 거리 t를 구한 다음에 그게 반지름 1과 같습니다. 풀어주시면 답은 나오게 돼요. 계산 좀 많지만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 자, 이제 이거 활용한 터프 문제가 있어. 1270번 한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유형별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자체는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돼. 접선을 구하는 게 하나의 문제 나올 수 있겠지만 어떤 다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선을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겠죠. 뭐가 됐든 간에 접선을 못 구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접선들을 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례 7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3,0이 있고 원이 있습니다. 중심 1,-2고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이야. 자,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ABCD 뭐라 했어? 뭔 얘기야? (1,마이) 반지름이 루트 3 이런 원이 있어. 3,0 두 접선에 이루는 각을 이등분. 여기는 3,0에서 이번에 가던 접선 2개. 3,0에서 오는 접선 몇 개? 2개. 맞지? (3,0에서 원하던 접선 2개). 그때 이 두 접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랍니다. 접선이 2개 나오는데 이 접선을 각의 이등분을 찾으시라고. 그럼 각의 이등분 각선 2개 나와. 이쪽 각을 2분의 1 쪼개는 게 있겠죠. 이렇게. 아우 자꾸 나네. 됐지? 그 다음에 이쪽 각을 절반으로 쪼개는 게 있겠죠. 이 둘은 항상 얼마나? 이 둘은 항상 수직이 되겠죠. 봐봐요. 직선 2개가 만나면 각이 한 종류, 두 종류 이렇게 있어. 자, 이놈의 각의 등선 이렇게 존재하겠죠. 반대로 이놈의 각의 등선은 이렇게 존재하겠죠. 두 각의 등선 당연히 볼 수밖에 없어. 수직 등될 수밖에 없어요. 수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뭐요? 한 놈의 기울기 있으면 수직 쪽 보려면 다른 놈의 기울기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기울기 빨리 찾으시는 게 어디서? 요 각의 이등분선, 노란색 각의 이등분선 반드시 어딜 지나겠어? 이번에 중심을 지나겠어, 안 지나겠어? 지나겠지. 왜? 각의 이등분선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점에서 두 원에 이루는 각 길이가 어때? 같은 점의 자치잖아. 맞나? 반지는 반지로 똑같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 이 노란색 직선은 어디와 어디를 지나? 원의 중심인 1,-2와 어디를 지나? 여기 3,0을 지나지. 기울기 나오네 안 나오니? 3 빼기 1분의 2분의 2. 아,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기울기 1이고 한 점 요거 지나지. y는 x 빼기 x1 x 빼기 3이 하나 되겠다. 노란색. 자, 이번에는 뭐 구할 차례냐? 이 주황색 구할 차례지. 주황색은 내 기울기 알고 있어요. 왜? 노란색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그럼 주황색 기울기는 얼마 되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어딜 지나니 주황색은? 역시 3,0을 지나죠? y는 마이너스 1 x 빼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2개 구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뭡니까?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은 두 종류가 존재하고 그 두 종류 각각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면 두 각의 이등분선은 항상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맞지? 그 말은 둘이 수직이니까 둘 중에 하나의 기울기를 알면 나머지 하나의 기울기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누굴 지납니까? 여기는 둘 다 지나니까 너무 상관없지만 그 외에 추가로 지난 점이 이원의 중심이니까 노란색의 기울기를 먼저 구했고 그걸 통해서 수직 쪽을 이용하면 주황색의 기울기도 금방 나온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접선을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유형 14번. 자,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교과서에는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극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리고 시험에 출제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않는데 수능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내신에서 또 뭐 뭐든 낼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넘어가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각과 한 점에서 원위의 접수 몇 개 달린다고 했어? 2개 달린다고 했죠? 왜 이렇게 희냐? 그러면 당연히 접점 2개가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이때 원각과 한 점에서 본 두 접선의 접점을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직선이 있지. 얘를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극선이라고 해요. 몰라도 돼 이름은. 자,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 볼 거야. 됐습니까? 이 극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 접점의 좌표를 내가 편의상 뭔지 모르지만 x1, y1을 하자. 맞지? 이 접점의 좌표를 내가 x, y2라고 해보자. 잘 들어. 좀 이상하다. 그럼 이 직선의 방식이 어떻게 볼 거야? 이번에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을 할 때, 중심 원점일 때.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은 혹시 쓰면 되죠? 접점 잡혀 있을 때는 이놈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 되겠다. 됐죠? 마찬가지로 이 접점도 주어져 있으니 이 원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얼마 되냐면 x1, 아니 x2, x 더하기 y2, y는 r제곱이 되겠다. 그럼 뭐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둘의 모양이 어때? 비슷하잖아, 그렇지? 저걸 어떻게 해석할래? 얘는 미지수를 뭐라 썼냐? 기호를 쓰면 기호를 잘못 썼다. 어쩐지 시험하고 바로 들었어. 자, 애초에 이 점이 주어져 있다고 했죠. 원박배 점에서 접선 2개 날아갈 테니까. 다시 쓸게 미안. 지금 먼저 안 쓰니까 기호가 다시. 자, 애초에 원박배 한 점 x1, y1에서 접선 날리면 몇 개? 2개의 접선이 생기고 접점도 몇 개? 2개가 생기죠. 그래서 첫 번째 접점을 x2, y2라고 하고 두 번째 접점을 x1, y3라고 한다면 자, 이 접선의 방식이 얼마야? x2x 더하기 y2y는 r제곱이 될 거고 요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x3x 더하기 y3y는 r제곱이 되겠죠. 됐지? 근데 가만히 치다 보면 이 두식 봐. 이 둘 다 어딜 지나? 이 접선도 결국 어딜 지나? 여기 지나지? 그러면 여기 xy 자리에다가 x1, y1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되겠네. 지나니까 집어넣어도 성립하겠죠, 이렇게. 됐지? 이거 보세요. 둘의 공통 생긴 게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몇 차식이야? xy 1차식이지. xy 1차식이지. 직선이야. 이런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xy 자리에 뭘 집어넣어? x2, y2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지. xy 자리에 x3, y3 집어넣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직선인데 x2, y2를 지나는 직선이야. 얘는 직선인데 x3, y3를 지나는 직선이야. 결국 얘는
x2, y2, x3, y3를 모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니? 우리가 찾는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야. 생김새는 뭐랑 완전 똑같냐? 접점이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랑 똑같지. 다만 다른 점은 뭡니까? 접선의 방정식일 때는 x1, y1이 뭡니까? 원위의 한 점, 접점의 좌표가 되는 거였고요. 극선의 방정식에서는 x1, y는 뭡니까? 곡선 밖에 한 점을 집어넣고 마치 접선인 것처럼 구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 두 개를 나눴을 때 두 접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정식이 바로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그냥 구하려면 되게 힘들어. 공식을 쓰는 정도만 연습해야 될 것 같아. 그냥 구하려면 못 구할 건 없는데 힘들어. 보세요. 문제 가지고 볼게. 1271번 보겠습니다. 자, 곡선 밖의 점, 원 밖의 점 2,3에서 원에다 몇 개 달렸나 접선? 2개 달렸죠? 2개 달렸습니다. 그때 두 개의 접점을 잇는 이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표현 안 썼죠? 쓸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쓸 거야.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찾는 문제야. 뭡니까? 원 밖의 점에서 접선 두 개 날려서 두 접점을 지나는 극선의 방식 구하는 거네. 공식 기억나야죠. 공식 뭡니까? 원의 방정식에다가 이걸 대입해서 풀었죠. x1x, 2x, y1y, 3y. 끝이야. 끝이야 공식죠. 공식은 자, 나올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그냥 봐두세요. 알겠어? 봐두세요. 자, 그다음 만약에 공식을 모르면 제가 어떡합니까? 자, 모르면 틀리죠. 그게 아니고 모르면 자, 이거 봐봐. 파란색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분명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원과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직접 구하는 일이 있다 없다? 그걸 요구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직접 직선과 원을 연립해서 두 점의 좌표를 찾는 문제 절대 없어.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자, 봐요. 이거 현이지? 현이지? PQ는 현이잖아. 원을 나갔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 수선 내리면 수직 이동을 하겠죠. 됐어? 여기까지 실험하겠어? 왜냐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접선의 길은 항상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중앙 초점에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면 끝각을 지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뭐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 보이잖아요?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네. 자,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길이?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나? 어렵다, 그렇지? 이 길이 알 수 있어요. 이 길이 AQ 길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접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내리면 뭐가 되니? 수직이 되죠. 요런 직각삼각도 하나 더 보이죠? 그 가운데 길 한번 볼까? 0,0과 2,3 사이 거리야. 루트 13이죠? 원의 반지름 얼마야? 1이죠? 피타고 저기 있으면 13 빼기 1이니까 얼마야? 이거 루트 12가 나오겠죠. 됐지? 그 다음에 이게 해야 되네 이렇게. 자, 이 길이 루트 10이고요. 이 전체 루트 13이고 이 길은 1이야. 그럼 이만큼 길이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두 번째. 아이고 진짜. 자, 두 번째는 이런 짓을 할까? 얘를 중심으로 두고요. 재미없다. 다 두고. 이 PQ를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볼 수 있어. 됐어? 요 점 A를 중심으로 두고 PQ를 지나는 원을 하나 그려본다면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파란색 직선은 요 두 원의 뭐가 되겠어? 공통현이 되겠죠. 공통현.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면 우리가 찾아낸 PQ의 방정식이 됩니다. 아니? 공통현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았죠 우리가? 두 개의 원의 방정식을 뺐죠. 빼면 공통현이 되잖아.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으니 이 큰 원의 방정식을 알면 되겠네.
맞아? 중심이 얼마야? 6,3이죠? 반지름 얼마니? 아까 보였잖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이 점을 지나니까. 반지름 얼마야? 루트 10이죠. 결국은 12. 그럼 이번의 방정식과 이번의 방식을 전개해서 빼주면 답이 나오겠다. 아, 이거 할래? 하긴 했다는데 이게 아닌 것 같지, 그지? 응. 그래서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이 유형을 드러내고 싶은데 공식 자체는 힘들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정도만 그냥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 방법은 너무 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책에 숫자를 때 보면 책에 유형의 공식이 적혀 있으니까 또는 지금 눈에 수업 노트에다가 이 정도 공식 정도는 하나 정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274번 한 두 문제 정도 더 풀자. 점 A에서 원의 건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좌표들이 제일 중요하지. 좌표 평면에서 평면을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무작정 좌표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어진다고 그랬어. 아무리 도형을 좌표 위에 올려서 좌표를 가지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이 있죠. 그 성질들을 추가해서 같이 문제를 보셔야지 더 수월하게 풀린다. 라는 거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럼 봐, 대충 0,에서 이런 원에다가 접선을 날렸는데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래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이렇게. 그렇게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라. 이게 A잖아. 또 찾으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어떡합니까? 아, 선생님 0,1라는 곡선각의 점에서 접선 두 개 보면 되잖아요. 접선 두 개 본다면 두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렇게 또 생각하셔도 괜찮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니? 와, 우리가 되냐? 기울기 문제잖아, 수직이라는 거는. 그러면 접점을 가져가기보다는 뭘 가져가자고 했어? 기울기를 가져가자고 했죠? 기울기를 m이라 가져가면 y는 m 요 점을 지나잖아. mx 플러스 a가 되겠죠. d는 하나를 쓸 거니까 mx 빼기 y 더하기 a는 0과 또 뭐? 원의 중심 사이 0,0 사이 거리가 r이 되면 되겠죠.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굳이 이걸 풀면 공식 쓰면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기울기가 m이고 마침 원이 중심이 원점에 있으니까 공식 쓰면 되겠다.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이번에 반지름 얼마? r 2루트이죠. r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었어요. 루트 n제곱 플러스 1 됐니? 요 곡선 원박격의 점에서는 두 접선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했더니 기울기 공식을 쓸 수 있었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n제곱 플러스 1 됐니? r이 지금 루트 8이니까 2루트를 쓴 거야. 그리고 얘가 어디 지나 지금? 0,a를 지나잖아. 그렇지? 0,a를 지나니까 대입을 하겠다. 그럼 a는 x에다 0 들어가면 꺼지고요. 뿔마 2루트 2 루트 n제곱 양변 제곱할게요. a제곱은 제곱하면 뿔마는 플러스고요. 2루트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8n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a제곱은 0이에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니? 기울기가 몇 개 보이죠? 두 개.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m에 대한 기울기 두 개 나오죠. 근데 구할 필요 없이 서로 수직이니까 두 기울기 곱이 얼마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두 기울기의 곱, 두 근의 곱이지. A분의 C지. 8분의 8-A 제곱이 되겠죠. B 없잖아, B. 일치한 계수는 없지, 그치? 여기 상수랑 C지, 그치? A분의 C가 얼마가 되느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8-A 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A 제곱은 16이 되고, A는 얼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4가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 다시 한번. 지금 어떤 접선이 항상 접선 나오면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어떤 용인지 보셔야 돼. 그래야지 내 방법이 보이니까. 접점을 알고 있는 건지,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건지, 원박의 점을 알고 있는 건지. 원박의 점을 알고 있어요. 자, 원박의 점을 알 때는 우리가 뭐야? 접점을 가정하고 접선 공식, 접점의 접선 공식 쓰든지, 기울기를 가정하고 기울기의 접선 공식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뭐야? 수직 얘기라고 했으니까 아하, 기울기가 좋겠구나. 왜? 수직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고 기울기 공식을 갖다 쓴 거야. 그게 어디를 지나니까 애초에 있는 이 점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대입하겠지. 그러면 거기서 뭐가 구해져? m 값이 구해지겠지? m 값을 두 개 구할 수 있는데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풀어주신 거야.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 이거는 순전히 좌표하고 여러 가지 공식들만 가지고 푼 거잖아. 여기에 우리가 기하학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볼게. 자, 두 개의 접선이 있으면 수직이야. 그리고 지금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이 접점이 있으면 중심에서 접점 내리면 항상 뭐가 된다고 했어? 수직이 된다고 그랬죠. 또 접점이 있으면 항상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당연히 뭐가 되니? 수직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길이 어때? 같지? 무슨 사각형이야? 어? 정사각형이지. 네 개 다 90도고 이 두 개의 길이 똑같은 얘기는 네 개 다 똑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자, 정사각형인데 나는 지금 이 길이라고 보는 거잖아. A니까. 이 길이 어떻게 했지? 이거 얼마 이거? 2루트 2지. 정사각형을 반짝아서 몇 도겠어? 45도지. 맞지? 여기도 45도지. 45도, 45도 때 길이 1대 1대 루트 2 아닌가? 1대 1대 루트 2지. 그럼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되겠네? 얼마 되니? 4가 되겠지, 길이는. 이 길이가 4가 되니까 1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4지. 그런 왼쪽 90편하지, 그지? 시간 없이 풀 수 있잖아. 이런 기하학적 요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 특히 지금처럼 곡선 바꿔의 점에서 원 바꿔의 점에서 두 접선이 모일 때 수직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때 1대 1대 루트 길이 b 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다. 한 번 더 볼게. 77번 여기까지 할게.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과 직선 y는 mx가 두 점 AB에서 만납니다. 자, 뭐라 돼 있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mx가 두 점 AB에서 만나는데 이때 AB에서 접하는 접선을 두 개 날렸더니 두 개 접선이 수직이래.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니? 수직이래. 그럼 어떡한다? 중심에서 내리고 중심에서 내리고 수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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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길이가 다리도 똑같으니까 얘도 얼마나 1로 똑같겠죠. 왜? 정사각형이니까. 그때 뭘 찾는 거니? 모든 실수 N값을 찾는 거야. N이 뭔데?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그럼 선생님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찾지? 아, 그럼 A와 B점을 좌표 찾아야 되잖아. 안 되지, 저 생각하면. 우리가 교점의 좌표를 직접 찾니 안 찾니? 안 찾아요? 선생님 이 점을 알아야지 기울기 나오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볼 거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직접 구하지 않고서 구하는 건 뭐 있겠냐?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말은 뭐지? 두 대학생 서로 어때? 수직이지. 그럼 내 이 기울기 알면 이 기울기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지.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어떻게 하지? 좌표가 있니? 그것도 안 되네. 여기 좌표는 여기 좌표가 없잖아. 좋다 말았네. 자,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정사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 자, 이만큼이 루트 2야. 그럼 이만큼 얼마니? 2분의 루트 2가 되겠어요? 요 길이라 하면 y는 mx랑 1,1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y는 mx랑 1,1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도록 2루트가 되는 거고요. mx 빼기 y는 0과 1,1 사이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가 되도록 m을 찾아주시면 길이가 구해지겠지. 점과 직선 사이 공식.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자 x에 1분하면 m 됐죠? 이렇게 곱할까? 이렇게 곱할게. 2 절대값 m-1 루트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양변 제곱합니다. 4 m-1의 제곱 제곱합니다. 2 전개할게요. 4m제곱 빼기 2m제곱 2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 빼기 2 나오면 자 여기서 m이 몇 개 구해지니? 2개. m이 2개 나오겠지 2차 방식이니까. 근데 그럼 모든 실수의 m 값의 합을 구했으니까 이 두 분의 합을 구하는 거네. 근거의 성격에 따라서 합은 얼마 되니? 4가 되겠어요. 역시 여기서도 뭡니까? 정사각형이라는 그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하면 1대 1대 루트 2를 이용하면 요 길이가 나올 거고요. 그 길이라 하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y, mx 사이 거리가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m을 찾아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걸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순전하게 작품만 가지고 고입하지 말고요. 이런 통의 성질을 활용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들을 계속 눈여겨 보셔야 돼. 이런 것들은 지금 고3 과정까지 이과 친구들 미적분 할 때까지 계속 이런 내용들을 볼 수밖에 없어. 자 오늘 여기까지 1277번까지 했고 그렇게 많은 양을 풀지 못했다. 그렇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원 다 끝내고 도형이 등 들어갈 거고요. 한 2번 정도 하면 시험 범위까지 또 끝날 거야. 끝나고 나면 우리 저기 올림퍼스 고난도 4%를 같이 볼 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7%는 계속 숙제를 하셔야 돼. 자 이번에 숙제는 시너지 방금 배운 데까지 풀고 그 다음 뭐니? 올림퍼스 고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등식 7%만 하는 거였죠. 부등식 다음 뭐예요? 평면좌표랑 직선이 한 단원이 어때? 따로따로 있어 어때? 잠깐 볼래요? 한 단원이야? 고난도 평면좌표와 직선 7% 풀어보시기. 너 부등식 했니? 7%까지 풀어보시기. 7%는 혼자서 해보고요. 안 되는 거 개별적 질문하고 4%는 같이 하고. 2번, 3번 이상 반복한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됐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원 친구들은 챙겨가시고